홍콩의 시립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보다 일본에서 XRP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의 책임자 에드워드 파리나는 일본의 암호화폐 규모와 추세를 분석한 이 보고서를 공유했는데요. XRP는 지난 2월에는 무려 13억 6천만 개가 거래되면서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8만 개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많이 거래됐지만 비트코인은 엔화 기준으로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XRP가 비트코인에 필적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은 XRP보다 일본 시장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낮아졌다. 일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XRP를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나타났고, 비트코인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더리움은 9%만이 답변을 했다. 2019년 12월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XRP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2위를 차지했으며 비트코인이 1위, 이더리움이 3위를 차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의 선호도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로 XRP를 선택하고 있다는 데이터인데요. 일본은 XRP와 리플에 열광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XRP의 신뢰는 특히나 높다. 리플과 일본 최대 벤처 캐피탈 펀드인 SBI 홀딩스가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일본에서 XRP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죠. SBI 홀딩스와 리플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일본 대중들에게 XRP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큰 호재가 되고 있죠. 특히 아시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XRP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XRP입니다. 결국 XRP의 가치가 상승하면 할수록 미국과 유럽보다는 아시아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CBDC 베타 테스트에 중앙은행 3곳이 추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총 30곳 이상의 중앙은행과 대형은행이 CBDC 실험에 나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스위프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베타 테스트에 홍콩통화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익명의 중앙은행이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3월 총 18곳의 중앙은행 및 대형은행들이 참여하여 12주간 5천 건 이상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참여 은행들로는 캐나다 왕립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스, 싱가포르 통화청, HSBC, 도이체 분데스뱅크, 넷위스트 등이 있다. 여러분들 스위프트 다들 알고 계시겠죠? 현재 국경 간 결제에 아주 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런 국경 간 결제에서 XRP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XRP는 제2의 스위프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XRP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세계 약 1만 1,500개 이상의 은행을 연결해주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겠죠. 하지만 수년 전부터 스위프트 2.0을 외치면서 등장한 리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도전을 의식한 듯 스위프트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요. 지난달 스위프트는 기존 스위프트가 처리하던 국제 송금량의 89%를 1시간 이내 처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밝힌 바 있고, 스위프트의 CBDC 테스트 확장은 리플 XRP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5월 리플 레저의 기술을 활용해 CBDC의 발행과 상호 호환성을 지원하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했고, 이어 홍콩, 콜롬비아, 팔라우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스위프트가 리플에 대항한다. 뭐 이런 데이터인데요.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스위프트가 2012년 탄생부터 지금까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XRP의 기술력에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자산의 유통을 책임지게 될 스위프트에서 급조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겠죠. 8년의 노하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성에서 스위프트와 리플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대처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XRP와의 대응력에서 분명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특히나 민감한 화폐의 대규모 이동입니다.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2년 만에 만든 기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년 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그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리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특히 돈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안정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되겠죠. 이것도 뭐 기술력이 동등할 때 이야기고요. 기술력 또한 XRP가 압도적입니다. 현재 스위프트가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리플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봤자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과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경 간 결제의 핵심이 될 기술로 XRP를 꼽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누구라도 아주 쉽게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리플을 채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위프트가 리플에게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혁신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스위프트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화폐가 곧 디지털 화폐가 된다.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XRP가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던지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XRP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들에 무게를 두셔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XRP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분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5달러의 돌파가 중요하다는 분석들이 있고 조만간 돌파하지 못한다면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도대체 지금 팔아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지 너무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런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디테일한 분석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리플 스토리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서 리플 보유자님들 힘든 시간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보유 중인 XRP 물량이 아직은 많지만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주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전쟁에서 리플의 승리를 기념하며 다가오는 9월 29일 XRP 승소 파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트위터에 공유했는데요.
존스는 리플이 승소 파티에 대한 말을 하면서 축하 행사가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플 파티는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참석하신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존스는 XR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이번 리플의 축하 행사가 XRP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XRP를 광고하려는 목적 이외에 리플이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XRP의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싸우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로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 합의를 한 NFT 프로젝트 스토너 캐치2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SEC의 합의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침투할 구실을 마련해줬다. 리플이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면 모든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 대상에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플은 이렇게 혼자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산업을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싸워온 거라는 겁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에 7월 13일 리플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법원에게 인정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지폈었죠. 모건의 말대로 리플이 포기했었다면 지금쯤 SEC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 다툼에 연루될 수 있었겠죠. 소송은 끝이 났다고 보고요. 앞으로 소송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요. 미 법원이 FTX 청산 승인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퍼드 뉴스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XRP의 사업 확장, 가치와 잠재력에 무게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홍콩의 시립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보다 일본에서 XRP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의 책임자 에드워드 파리나는 일본의 암호화폐 규모와 추세를 분석한 이 보고서를 공유했는데요. XRP는 지난 2월에는 무려 13억 6천만 개가 거래되면서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8만 개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많이 거래됐지만 비트코인은 엔화 기준으로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XRP가 비트코인에 필적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은 XRP보다 일본 시장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낮아졌다. 일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XRP를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나타났고 비트코인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더리움은 9%만이 답변을 했다. 2019년 12월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XRP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2위를 차지했으며 비트코인이 1위, 이더리움이 3위를 차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의 선호도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로 XRP를 선택하고 있다는 데이터인데요. 일본은 XRP와 리플에 열광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XRP의 신뢰는 특히나 높다. 리플과 일본 최대 벤처 캐피탈 펀드인 SBI 홀딩스가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일본에서 XRP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죠. SBI 홀딩스와 리플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일본 대중들에게 XRP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큰 호재가 되고 있죠. 특히 아시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XRP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XRP입니다. 결국 XRP의 가치가 상승하면 할수록 미국과 유럽보다는 아시아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CBDC 베타 테스트에 중앙은행 3곳이 추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총 30곳 이상의 중앙은행과 대형은행이 CBDC 실험에 나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스위프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베타 테스트에 홍콩통화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익명의 중앙은행이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3월 총 18곳의 중앙은행 및 대형은행들이 참여하여 12주간 5천 건 이상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참여 은행들로는 캐나다 왕립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스, 싱가포르 통화청, HSBC, 도이체 분데스뱅크, 넷위스트 등이 있다. 여러분들 스위프트 다들 알고 계시겠죠? 현재 국경 간 결제에 아주 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런 국경 간 결제에서 XRP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XRP는 제2의 스위프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XRP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세계 약 1만 1,500개 이상의 은행을 연결해주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전 세계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겠죠. 하지만 수년 전부터 스위프트 2.0을 외치면서 등장한 리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도전을 의식한 듯 스위프트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요. 지난달 스위프트는 기존 스위프트가 처리하던 국제 송금량의 89%를 1시간 이내 처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밝힌 바 있고 스위프트의 CBDC 테스트 확장은 리플 XRP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5월 리플 레저의 기술을 활용해 CBDC의 발행과 상호 호환성을 지원하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했고 이어 홍콩, 콜롬비아, 팔라우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스위프트가 리플에 대항한다. 이런 데이터인데요.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스위프트가
2012년 탄생부터 지금까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XRP의 기술력에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자산의 유통을 책임지게 될 스위프트에서 급조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하겠죠. 8년의 노하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성에서 스위프트와 리플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대처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XRP와의 대응력에서 분명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특히나 민감한 화폐의 대규모 이동입니다.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2년 만에 만든 기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년 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그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리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특히 돈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안정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되겠죠. 이것도 뭐 기술력이 동등할 때 이야기고요. 기술력 또한 XRP가 압도적입니다. 현재 스위프트가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리플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봤자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과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경 간 결제의 핵심이 될 기술로 XRP를 꼽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누구라도 아주 쉽게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리플을 채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위프트가 리플에게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혁신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스위프트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화폐가 곧 디지털 화폐가 된다.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XRP가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던지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XRP의 가치에 대한 데이터들에 무게를 두셔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XRP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분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5달러의 돌파가 중요하다는 분석들이 있고 조만간 돌파하지 못한다면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도대체 지금 팔아야 하는지 매수해야 하는지 너무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런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디테일한 분석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리플스토리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서 리플 보유자님들 힘든 시간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보유 중인 XRP 물량이 아직은 많지만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주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전쟁에서 리플의 승리를 기념하며 다가오는 9월 29일 XRP 승소 파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트위터에 공유했는데요. 존스는 리플이 승소 파티에 대한 말을 하면서 축하 행사가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플 파티는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참석하신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존슨은 XR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이번 리플의 축하 행사가 XRP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XRP를 광고하려는 목적 이외에 리플이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XRP의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싸우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로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 합의를 한 NFT 프로젝트 스토너 캐치2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SEC의 합의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침투할 구실을 마련해줬다. 리플이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면 모든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 대상에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플은 이렇게 혼자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산업을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싸워온 거라는 겁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에 7월 13일 리플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법원에게 인정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지폈었죠. 모건의 말대로 리플이 포기했었다면 지금쯤 SEC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 다툼에 연루될 수 있었겠죠. 소송은 끝이 났다고 보고요. 앞으로 소송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요. 미 법원이 FTX 청산 승인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퍼드 뉴스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XRP의 사업 확장, 가치와 잠재력에 무게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